안녕하세요. 벌써 4주차가 되었네요. 지난 시간에는 원자번호 13번인 알루미늄의 기본 특성, 물리적 성질, 알루미늄의 재련 과정, 그리고 시유 경화성에 대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3주 동안 알루미늄 합금강의 제조 공정과 용도에 따라 분류하여 주물용, 주물 제품용이 되겠죠. 가공용, 일종의 구조용으로 판선, 봉, 선, 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다이캐스팅 금형에 대하여 공부를 하겠습니다. 특히 주물용과 가공용은 합금강 종류별로 표기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주물용은 순서별로 AC1A B에서 AC7B까지 1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죠. 여기서 AC는 뭐예요? 알루미늄 캐스팅을 말합니다. 가공용은 10계열에서부터 80계열까지 통상적으로 그 4자릿수로 표기를 합니다. 지금부터는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은 주조한 그대로 또는 열 처리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사형, 금형, 쉘몰드, 다이캐스팅 등의 공정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각 공정별 특성은 부록에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 바랍니다.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은 첨가 원소별로 구리를 합금하는 알루미늄과 구리 합금, 그리고 알루미늄과 규소의 합금, 그리고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의 합금 등의 3종류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알루미늄 합금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루미늄 구리 합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C1A는 알루미늄의 구리를 4.5%를 합금한 금속이 되겠습니다. 알루미늄에 구리를 첨가함으로써 만드는 합금으로 구리를 첨가함으로써 높은 강도와 경도를 얻게 되고 또한 전도성과 절삭성이 우수한 합금 금속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리는 원자 운동이 활발하여 첨가할 때 고온 상태에서 일정 시간 용체화 처리 후 급냉을 하면은 과포화 고용체로 알루미늄 알파단상의 금속 안에 새로운 합금 금속인 CuAl2의 베타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베타상은 알파 단상 안에 미세하고 균일하게 분포가 됨으로써 우리가 높은 경도와 강도를 얻는 시효 경화성 효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AC1A 알루미늄 구리 합금은 주조성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용탕할 때 고액 공존층이 넓어서 용탕 보급이 쉽지 않고 또한 용탕 중에 발생한 수소 기포로 인하여 피놀이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어요.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량의 규소를 넣어서 주조성과 유동성을 개선을 합니다. 그리고 AC2A 합금인 라우탈과 AC5A 합금인 Y 합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C2A는 알루미늄 구리 합금에 5%의 규소를 첨가한 것으로서 490 내지 510도씨로 담금질을 한 후에 125도 내에서 145도씨에서
16시간 내지 48시간 동안 뜨임 열 처리를 하면은 기계적 성질이 아주 우수해집니다. 따라서 열 처리와 가공을 적당하게 조합을 한다면은 우리가 구조용에서 얻을 수 있는 두랄루민과 같은 그러한 강도를 갖는 합금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규소를 첨가함으로써 용탕 시에 주조성과 유동성이 개선이 되고 균질화되기 때문에 피삭성과 용접성이 양호해집니다. 다음에는 Y합금. Y합금은 심벌로 ACOA, 알루미늄 캐스팅 OA 등급이죠. 여기는 알루미늄 구리합금에, 그죠? 알루미늄 구리합금에 니켈과 마그네슘을 첨가한 것으로, 니켈을 첨가함으로써 고온 환경에 강해집니다. 왜냐하면은, 니켈은 이 지구를 구성하는 핵의 주 원소가 철과 니켈이에요. 그래서 니켈을 첨가함으로써 고온 환경에 아주 우수한 합금강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마그네슘을 첨가함으로써 또한 마그네슘 Mg2Si 새로운 금속상을 우리가 시효 효과를 얻기 때문에 높은 경도와 강도 그리고 절삭성이 우수한 그러한 합금강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Y합금은 니켈을 포함하기 때문에 구조용에서 초두랄루민과 같은 그러한 강도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Y합금은 크게 이 전신용과 주물용 두 가지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전신용은 뭐예요? 우리가 판, 선, 봉, 강, 관 그러한 소재를 얻게 되는 용도이고 주물용은 주물 제품 자체로 우리가 생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도는 뭐예요? 내열성을 필요로 하는 디젤 엔진의 피스톤이나 가솔린 엔진의 실린더 헤드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알루미늄 구리 합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루미늄과 구리 합금에 이어서 알루미늄과 규소의 합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루미늄과 규소의 합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단순히 실루멘이라고 하는 것은 베타 실루멘이라고 통상 부르고 12%의 규소를 첨가한 합금이 되겠습니다. AC3A. 그리고 9%의 규소에 0.5%의 마그네슘과 망가네즈를 첨가한 것이 뭐예요? 감마 실루멘. 그리고 알루미늄과 규소에 구리를 첨가한 구리 실루멘. 이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알루미늄과 규소 합금에 대해서 알아보면 규소를 12% 첨가한 것으로서 규소를 첨가하였기 때문에 유동성과 주조성이 좋아지며 또한 내부식성이 우수해집니다. 하지만은 규소 첨가로 인하여 응고 속도가 늦기 때문에 결정립이 커지는 그 조대화 현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0.1% 정도의 나트륨, 주로 염기성과 알칼리성 그러한 염기를 첨가합니다. 그래서 NaF인 플루오르 나트륨 그리고 NaOH인 수산화 나트륨을 첨가하면은 이러한 첨가주로 인하여 침식 작용을 일으킵니다. 소위 수산화 나트륨은 알루미늄 재련에서 우리가 배우듯이 잘게 결정립제를 잘게 만드는 그러한 특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트륨을 우리가 첨가함으로써 미세화가 된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와 같은 방식을 계량 처리라고 통상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와 같이 계량 처리를 하여 사용을 합니다. 그 계량 처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알아보면은 그 규소로 인하여 조대화가 생기죠. 이것을 인하여 기계적 성질이 아주 나빠지고 표면이 굉장히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나트륨과 같은 염기성을 용해제로 처리하면은 녹는 점을 577도씨에서 564도씨로 하강을 시킬 수가 있고, 또한 조직이 미세화돼서 기계적 성질이 향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미국이 알페이스가 발견을 했다고 해서 통상적으로 알펙스 합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베타실루민은 유동성과 주조성은 뛰어나나 또한 내식성도 우수하나 이 절삭성이 떨어져요. 절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그네슘과 이 망간을 첨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첨가되는 마그네슘은 0.5% 정도로서 고온 강도와 절삭성이 떨어지는 결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개선할 목적으로 0.5%의 마그네슘을 첨가하게 함으로써 기계적 성질과 피삭성을 개선한 합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O 경화에 의한 Mg2SI 새로운 베타상이 알파 단상 안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CO 효과로 인한 강도가 증가하게 되고, 또한 이로 인하여 신율은 역으로 감소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리실루민, 이 구리실루민은 알루미늄 규소 합금에 구리를 소량 첨가함으로써 기계 가공의 난점을 해결하고, 또한 CuAl2의 새로운 CO 효과로 인하여 우수한 강도를 얻을 목적으로 구리를 첨가합니다. 이상으로 알루미늄 규소 합금강의 실루민과 그리고 감마실루민, 그리고 구리를 첨가한 구리실루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알루미늄 규소 합금의 일종인 로엑스 합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엑스 합금은 심볼을 AC8A부터 8B, 8C 세 종류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엑스 합금은 이름에서 우리가 의미하듯이 로우 익스텐션, 낮은 팽창률이라는 뜻입니다. 로우 익스텐션에서 LOEX에서 로엑스 합금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릅니다. 이 로엑스 합금은 자동차 피스톤이나 실린더 헤드를 위하여 특별히 개발된 합금으로 고온에서 팽창 개수가 아주 적습니다. 성분은 알루미늄 규소 합금에 니켈과 마그네슘을 첨가함으로써 우리가 이미 설명을 하였듯이 니켈 성분으로 인하여 고온에서 저항성이 큰 합금으로 고온 강도가 크며 팽창 개수가 아주 적은 특징이 있습니다. 고온에서 팽창 개수가 적기 때문에 자동차 실린더 피스톤 헤드에 적용할 경우 아주 적은 열 팽창으로 인하여 엔진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합금강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그네슘을 첨가함으로써 Mg2SI라는 새로운 CO 효과에 의해서 고강도를 기대를 할 수가 있으며, 또한 결정립 미세화를 위해서 티타늄을 첨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5%의 고규소 시에 중력 편속으로 인하여 SI가 규소가 위로
부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때 결정립 미세화를 위해서 0.5%의 인을 첨가하여 조직을 미세화합니다. 여기서 인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가 나중에 동에 대해서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를 하겠지만은 인은 탈산제로서 아주 많이 쓰입니다. 인. 그래서 탈산제로 사용이 되는 인을 첨가함으로써 결정립 미세화를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엑스 합금은 앞서 설명을 했듯이 AC8A와 BC 이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AC8A는 열 팽창 개수가 제일 작고, 또한 AC8C는 니켈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내열성에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로엑스 합금은 니켈 첨가로 인하여 내열성이 아주 우수하며, 또한 주조와 단조성도 뛰어나며 열 팽창 개수가 작기 때문에 엔진과 피스톤 재료로 지금 현재 아주 넓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피스톤에 로엑스 합금을 사용함으로써 피스톤과 엔진통과의 갭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엔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가장 적당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물용 합금이 마지막인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의 합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C7A와 AC7B. 이거는 하이드로넬름 합금이라고 이와 같이 부르기도 합니다. 원래 이 합금은 알루미늄이 바닷물에 약한 것을 계량하기 위하여 개발된 합금의 명칭으로서 물 하이드로 알루미늄 어미를 연결해서 하이드로넬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 특히 또 산 알칼리, 산화가스, 황화가스 등의 부식 환경에 잘 견딜 수 있는 합금으로 내부식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이거는 이 금속 표면에 얇은 화합물이 코팅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식성이 아주 우수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그네슘은 합금 시에 또한 내식성이 우수하고, 또한 강도가 우수하며 기계적 성질이 아주 우수합니다. 반면에 이 마그네슘에 관해서 앞서 설명을 했듯이 마그네슘은 굉장히 산화력이 우수해요. 그래서 마그네슘 용탕은 산화 반응이 급속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조성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 사형 주입 시에 수소 흡수로 인하여 주물 표면에 기포가 많이 발생하는데 기포 방지를 위해서 0.004%의 베릴륨을 첨가합니다. 그리고 이 히드로넬륨은 주로 이제 판넬과 칸막이, 요즘에 새로 나온 판넬 중에서 이 히드로넬륨 합금광을 사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철보다도 우수한 강도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칸막이라든가 각종 사무기기와 의자 등에 많이 사용이 되는 고강제 제품입니다. 또한 마그네슘을 9.5에서 11% 합금 시에는 내식성과 강도가 우수할 뿐더러 또한 피삭성이 좋아서 항공기 부품으로 최근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그네슘이 함유량에 따른 용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보통 3.5%일 때는 전신제 가공용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전신제가 뭐죠? 판, 조, 봉, 선, 관 등의 어떤 형상 제조를 말하는 거죠. 보통 주조용에는 4 내지 7% 정도
사용이 되며, 그리고 7, 8% 정도 마그네슘 함유 시에는 다이게스팅용으로 소형 카메라 몸체 등의 제작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결정립 미세화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결정립 미세화, 그레인 리파인먼트. 우리가 결정립 미세화는 어느 경우에 많이 쓰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시효 경화성을 공부할 때 그 알파 단상 안에 그 새롭게 형성된 그 합금의 그 베타상이 그 알파 단상 안에 형성이 되죠. 알파 단상 안에 베타 상이 새롭게 형성이 됨으로써 강도와 경도가 향상하는 현과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특히 비철 합금 주물로, 특히 알루미늄 합금 주물에 있어서는 그 주상정 및 조대 결정입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수축공의 확대, 기계적 성질의 열화 등 재질이 나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따라서 결정립을 미세화하면은 재질은 현저히 개량이 되기 때문에 아주 우수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량을 어떻게 하느냐? 합금 원소 염료의 첨가, 또한 가열 유지 시간이나 주탕 온도의 조절, 그리고 기계적 진동에 의해서 결정립 미세화를 우리가 행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합금 원소의 첨가로서 그 알루미늄 티타늄, 또한 알루미늄 붕소, 알루미늄 티타늄 붕소, 또한 알루미늄 탄탈럼, 알루미늄 지르코늄, 알루미늄 지르코늄 바라디움 등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우리가 알루미늄 규소 합금에 있어서 조대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나트륨을 첨가한다고 했죠. 이와 같이 염기성 물질을 첨가를 함으로써 결정립 미세화를 하는 경우를 뭐라고 했습니까? 계량 처리. 따라서 나트륨에 의한 모디파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립 미세화를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알파상을 우리가 통한 우리 결정립 미세화를 하는 방식과, 그리고 알파 단상 안에 내부적으로 새로운 금속 조직을 미세하게 형성을 함으로써 발생시키는 그러한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코스 크리스탈 그레인과 에서 파인 크리스탈 그레인으로 우리가 그 알파상의 우리 새로운 크기를 줄여가는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이와 같이 알파 단상 안에 새롭게 베타상을 우리가 미세화시키는 그런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립 미세화를 통해서 그 경도, 강도가 증가하게 되고, 또한 전연성이 우수하게 되고, 그 절삭성과 피상력이 우수한 그러한 금속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조대화 현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풀림이라든가 불림 처리 시에 일정한 열과 시간을 주어서 그 결함을 없애기 위해서 일정한 처리 방법이 있는데, 그 결함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불완전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 응력 상태의 쏠림, 다시 말해서 응력 불균형이라든가 밀도 불균형 등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도나 시간을 그 처리 시간보다도 높거나 많이 주면은 금속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열을 받아서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그 조대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조할 때 여러 가지 그 방식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별 그 특징을 한번 그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형. 사형이 뭐죠? 주형의 일종으로서 보통 그 틀 속에 주물살을 채우고 여기에 원형을 평을 해서 주형을 만듭니다. 이러한 방식은 간단한 형체를 많이 주조할 때는 적합하나 좀 복잡하거나 크기가 중요할 때는 잘 사용을 하지 않죠. 또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돼서 청동상을 만드는데 이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주형의 표면을 가볍게 불로 쬐기도 하나 보통 건조만 시켜서 용해된 금속을 주형에 붓습니다. 이런 방식을 사형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쉘 몰드. 쉘 몰드는 뭐예요? 보통 얇은 그 쉘 모양의 주형을 사용을 해서 주물을 만드는 방식이죠.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제 크로닌에 의해서 개발된 크로닌법이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통기성이 좋고 질이 좋은 주물이 되며 치수의 정밀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주물이 기계 가공이 적어도 됩니다. 과정을 살펴보면은 금형 모형을 200에서 250도씨로 가열한 다음 실리콘유를 먼저 칠합니다. 실리콘유 그리고 이외에 페놀산계 합성수지 4 내지 8% 정도의 규사를 뿌려서 규사를 5 내지 10ml 정도 뿌려서 굳었을 때 금형을 반대로 뒤집어서 소결되지 않은 부분을 제거합니다. 이것을 노에 넣어서 250에서 300도씨로 경화시켜서 만들어진 쉘을 금형으로부터 떼어내서 두 개의 반쉘 모양을 한 주형을 만들어 주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대상물체의 표면에 발라주는 것이 실리콘유죠. 실리콘유를 우리가 발라줌으로써 쉽게 탈착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유는 어떤 특징이 있냐? 점성이 변화가 적어야 되고 또한 내열성이 있어야 되고 내한성과 발수성, 전기적 특성이 우수해야 하는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그 규소는 레진 코티드 샌드라고 통상적으로 부릅니다. 이거는 액상의 레진을 혼합하여 모래의 점착력을 높인 그러한 레진 코티드 샌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금형주물. 금형주물은 주어진 형상의 물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성형성 도구, 성형 재료를 이곳에 넣어서 가열과 가압을 통해서 목적의 성형품을 만드는 그러한 방식으로 상판과 하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플래시형과 또한 포지티브형, 세미스 지프트형 등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많이 나온 방식 중 하나가 로스트 왁스 주조법이라고 있어요. 이건 정밀 주조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서 치수 정밀도가 아주 높은 주조법으로서 대체로 주물 표면의 조도에는 2 내지 20 마이크로 정도의 정밀도가 있습니다. 로스트 왁스법은 뭐냐? 밀랍 등으로 우선적으로 밀랍을 만드는 금형이 있어야 되겠죠. 밀랍 등으로 모형을 만들고 이것을 원통 속에 넣어서 이 주위에 에틸실리게이트나 모래를 배합한 재료에 물을 섞고 액상을 하여 부어놓고 사형 재료가 침강한 후 수문을 제거하고 주형을 노 속에 넣어 고온에서 가열하면 밀랍의 모형은 녹아서 흘러나오고 주형 공간이 생기므로 이것을 바로 주형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정밀주조법이라고도 합니다. 다이캐스팅 방식은 따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냉간 가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냉간 가공이 뭐죠? 금속 등의 결정체에 재결정이 일어나는 온도보다도 상당히 낮은 온도에서 소성 변형을 주는 가공으로 통상적으로 실온에서의 가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결정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하는 가공이 뭐죠? 열간 가공과는 그 상대적인 가공으로서 열간 가공과 같은 큰 소성 변형을 일시키기는 어려우나 다듬질 지수의 정밀도가 좋기 때문에 판과 선, 관재 등의 다듬질 가공에 주로 이용이 됩니다. 이것은 그 새로운 결정을 만들지는 못하지만은 표면 상태가 우수하며 또한 내부 응력을 발생시킴으로써 이로 인하여 스트레인 하드닝 효과를 얻음으로 해서 항복점이 상승합니다. 이로 인하여 경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